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인 미카미. 이거문은 이제 코인 프로젝트에게 사실상 유럽 입장권이 되었습니다. 미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규 상장도, 본격적인 마케팅도, 제도권 금융과의 협력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이 미카 승인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거래소 하나 더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여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프로젝트의 성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셈입니다. 미카의 핵심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투명성과 책임 있는 발행입니다. 투자자 보호장치, 자금 세탁 방지, 재무 공시, 준비금 증빙 등 여러 조건을 세세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발행 주체는 화이트 페이퍼, 제출, 법인 등록, 회계 감사, 리스크 공시까지 모두 감당해야 하고 이 과정의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형 프로젝트는 도전조차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파이코인이 미카 기준을 통과했다는 건 이미 1차 필터를 통과한 프로젝트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점은 미카가 모든 코인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행 주체가 없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별도 미카 승인 없이 거래될 수 있지만 거래소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반대로 파이코인처럼 재단이나 회사가 발행, 유통을 관리하는 토큰은 발행 측이 직접 미카 화이트 페이퍼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파이코인은 규제 회피형이 아니라 규제 친화형 프로젝트로 분류되고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신뢰도와 평가에서 큰 격차를 만듭니다. 미카가 본격 시행되면서 유럽 암호화폐 시장 구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준을 맞추지 못한 신규 프로젝트는 상장 자체가 막히는 반면 규정을 충족한 소수의 토큰은 거래소와 기관 자금이 먼저 찾는 대상이 됩니다. 부실 ICO와 노골적인 스캠 프로젝트가 크게 줄고 투자자 분쟁과 민원도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가 시장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필터 역할을 하며 살아남은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미카 승인 토큰이라는 타이틀은 강력한 신뢰 마크가 됩니다. 파이코인은 이런 환경에서 이미 미카 승인을 통과했고 유럽 인가를 받은 합법 거래소와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로 미카 기준에 맞는 자산만 상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 안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만으로도 파이코인은 최소한의 규제 검증을 통과한 자산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후 다른 유럽 거래소와 금융기관이 파이코인을 검토할 때도 이 이력이 사실상의 레퍼런스로 작용합니다. 유럽 시장 자체의 질도 중요합니다. 유럽은 수억 명의 인구와 견고한 은행 시스템, 카드 네트워크, 핀테크 인프라를 가진 거대한 단일 경제권입니다. 이 지역 투자자와 기관은 규제가 명확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카 도입 이후 합법적인 코인, 토큰 영역에 참여하는 기관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고 불확실성이 낮은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미카 인증을 받은 파이코인은 규제 리스크를 피하고 싶어하는 유럽 자본에게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후보가 됩니다. 파이코인의 가장 큰 자산은 단연 사용자 수입니다. 수천만 명의 개척자 커뮤니티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유럽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유럽 거주자들이 실명 기반 거래소를 통해 파이코인을 자유롭게 사고 팔기 어려웠지만 규제 승인을 통해 장벽이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이로 인해 잠재 수요가 실제 거래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디앱 개발자와 스타트업도 안심하고 유럽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됩니다. 물론 미카 승인과 상장이 곧바로 가격 폭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호화폐 가격은 언제나 수요, 공급, 글로벌 매크로 환경, 투자 심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장기 관점에서 보면 접근성, 신뢰도, 유동성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개선된다는 점은 분명한 플러스 요인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단기 차트에는 바로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젝트 가치 평가에 서서히 반영됩니다. 시장은 결국 규제, 친화적인 구조와 커뮤니티의 크기를 함께 평가하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사례를 보면 이 흐름이 더 분명합니다. 규제에 맞춰 라이선스를 확보한 스테이블 코인은 유럽 내 거래소와 결제 네트워크에서 취급이 늘어나고 그렇지 못한 자산은 일부 거래소에서 상장 제한이나 축소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과 신뢰가 규제 대응이 빠른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미카 기준을 통과한 파이코인은 유럽에서 합법적으로 취급 가능한 자산이라는 희소한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로드맵을 그려보면
유럽인가 대형 거래소 상장은 시작점에 가깝습니다. 같은 미카 라이선스를 보유한 다른 글로벌 거래소로 확장될수록 상장 심사의 장벽은 낮아지고 지역별 로컬 거래소까지 합류하면 유럽 전역 다수 플랫폼에서 파이코인이 거래될 수 있는 그림이 됩니다. 2단계에 도달하면 파이코인은 더 이상 일부 국가의 실험적 자산이 아니라 유럽 단위에서 통용되는 하나의 정식 크립토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대륙 전체 확장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카 승인은 곧 지속적인 규제 준수 의무를 의미합니다. 정기 재무보고, 투명한 공시, 내부 통제, 외부 감사 등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할 부분이고 위반 시 제재나 상장 취소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미카는 유럽 규제일 뿐 미국이나 아시아에는 각자의 기준이 있으므로 글로벌 확장을 위한 별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세계 여러 국가가 이미 미카를 참고 모델로 삼고 있어 이번 승인은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규제 대응 경험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방향입니다. 규제를 피해 회색지대에 머무는 자산과 규제 안으로 들어가 제도권과 공존을 선택한 자산의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코인은 후자의 길을 택했고 그 첫 시험 무대가 유럽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토대를 바탕으로 실사용 사례를 늘리고 결제, DA,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파이코인이 실제로 쓰이는 장면을 한 가지씩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규제가 만든 이 새로운 무대 위에서 커뮤니티와 개발자, 사용자들이 어떤 역사를 써 내려갈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보여줄 것입니다.